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3,000포인트 선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두드리면 언젠간 열리겠죠. 그게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00포인트 도달할지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잠금 해제 오늘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 리뷰 먼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또 핫한 이슈를 끌고 다니는 섹터 안의 종목이에요. 한전 KPS 우진 최고가 기준 한전 KPS는 48,000원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46%의 상승 흐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는 5월 15일 만나봤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 역시 목표가 달성했고 최고가 기준 상승률 72%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원전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좀 제안을 좀 드렸던 섹터였죠. 일단 이 한전 KPS와 우진 같은 경우는 2주 연속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어떤 지연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체코 원전은 이미 우리나라가 검증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다. 오히려 체코 원전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낙수 효과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전주들이 조금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려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원전주는 매수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한전 KPS는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일단 추가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정도로 좀 상향 조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일단은 연 매출이 일단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한전 KPS는 상향 조정하였고요. 우진 같은 경우는 뭐 개측기 쪽에서는 워낙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오늘 조금 낙폭이 상대적으로 한전 KPS보다는 좀 큰데 지금 5%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절반 정도는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한 10,000원, 1,500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선이 일단 받쳐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전 KPS 그리고 우진까지 모두 목표가 상향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우진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다시 반등을 줄 때쯤에 재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지금은 약간 조금 지켜보시면서 보유자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역시 원전 이야기 해봐야겠죠. 이제 기존에 대형 수주라던가 정책에 좀 기대를 걸었던 원전 시장이 500조 원 규모의 원전 해체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 고리 1호기로 과연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을지, K원전 르네상스 첫 주자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저희가 잘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이제 원전주들도 이제 급등이 나왔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일단 제가 봐도 이제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은 2050년도까지 한 500조 원까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해체 작업이 필요한 원전이 이제 한 200기가 좀 넘는데 그중에 20개 초반만 지금 원전 해체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나머지 한 90% 정도가 해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시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블루오션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근데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경험이 좀 있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그렇게 크게 경험이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제로 원전 해체 경험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적인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원전 고리 1호기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험을 쌓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트랙 레코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 고리 1호기가 대통령 승인이 나고 나서 실제 해체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성공을 잘 해서 이제 이걸 트랙 레코드를 삼아서 해외 시장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시장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입구를 이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 추가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원전 고리 1호기를 만약에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경우 우리가 그 개화기로 들어서는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험치의 스탯을 과연 어떤 기업이 쌓게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 공개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보성파워텍. 원전하면 이 종목 항상 얘기하던 때가 또 있었는데 보성파워텍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원전 호황기 이제 정말 다시 저희가 맞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압도적인 전력 수요에 대한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포인트 여쭤보겠습니다. 자, 원전 호황에 대해서 기대 한껏 모으고 있는 수혜주로 보성파워텍 딱 꼽아서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사실 원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형광밴드와 조금 전에 리뷰했던 우진 그리고 한전 KPS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들 대부분이 사실 발전소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원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다만 원전 쪽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송배전 관련된 기자재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소, 원전 이런 쪽에 대한 어떤 부품들을 만들고 있는 전력 기자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에서 또 이제 수주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실적을 좀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특히 원전 해체 시에 필요한 철골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냥 원전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해서 해체 시장이 부각됐을 때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체 시장이 열렸을 때 충분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충분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보성파워텍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전 관련돼서도 좋지만 뭐 발전소 관련된 수익도 잘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관심으로 수급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오늘 보성파워텍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계속 하는 말이 포트에 원전 종목 하나 없으면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박천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송을 계속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고민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성광밴드, 우진, 한전 KPS 관련한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요. 보성파워텍의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높고 원전 해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원전 해체 시장 개화에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실적 개선 지속이었는데요. 최근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실적을 살짝 보여드리면은 일단 2022년도까지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사실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바닥으로 해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원전 사업과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 상으로도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타 원전주 대비했을 때 주가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저가 매수를 하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저평가 매력 이 있는 종목들 최근에 사실 원전주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나왔던 주도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던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보성파워텍도 주도주들이 조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순환매에 따른 주가 단기 급등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성파워텍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매력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섹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기 시작하고 또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 가운데에서 보성파워텍은 실적도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귀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성파워텍 오늘 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3,650원 선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원전주들 좀 급등 이후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변동성은 좀 있으니까요. 만약에 뭐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현재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체 투자 자금의 20%씩 뭐 5번이라든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고려하시면 조금 더 단기 고점에 매수하는 불상사를 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3,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전 KPS 우진 리뷰해 주셨을 때와 동일하게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우리가 매수해보면 좋겠으나 보성파워텍은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에 매수해도 무방하나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5,000원 잡아주셨고요. 리스크 주의 구간 3,200원 말씀해 주셨네요.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위한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헤드라인은요, 코스피가 뛰기 시작하니까 이제 B2가 3년 만에 최대치로 또 뛰어 올랐다고 하죠. 대기 자금도 65조 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3,0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더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미리 담아볼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3,000이 뭐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뭐 3,000이 돌파를 하던 아니면 뭐 지금 수준이 이건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5,000 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코스피가 한 14% 정도 올랐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바로 우리나라 증시였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사실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역대급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시장 참여자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리스크 관리에 가장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어느 정도 눌림은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중장기로는 뭐 3,000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지금 주가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코덱스 선물 2배짜리 인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오늘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 상장지수 펀드에서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짜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1% 빠지면 2% 수익을 보는 이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용잔고가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나도 이제 올라타야지 해서 신용을 땡겨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3,000 부근에서 찍더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신용자금이 이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 또 급격하게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좀 저평가 종목들로 이제 비중을 조금씩 옮기는 전략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평가 종목을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조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저평가 매력을 가진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데블 시스터즈.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전 국민들의 얼굴을 휴대폰에 좀 고정시켰던 쿠키런이라는 IP를 갖고 있는 게임주인데 안정적인 본업 역시 쿠키런 이야기 조금 여쭤보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실적 컨센 상향입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데블 시스터즈 하면 쿠키런이잖아요. 안정적인 본업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지금 게임주들이 뭐 다 좋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드렸던 게임주가 뭐였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프트업을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시프트업은 이미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은 제외하고 그 다음 종목으로 뭘 볼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는 크래프톤 아니면 데브 시스터즈가 떠올랐습니다. 일단은 안정적인 본업을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본업이 이 쿠키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 캐시카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희소성이 상당히 있다. 굉장히 많은 게임사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이런 게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게임주 내에서 상당히 기대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1분기 때도 게임 매출이 전분기보다 한 80% 가까이 급증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게임의 아직도 매력도는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주력 게임에. 그래서 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드려볼까요? 예, 두 번째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최근 1개월 사이에 실적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증권사에서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상향 조정된 대표적인 한 5개 종목 내에서 이 대부 시스터즈가 3, 4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10%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게임주 내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향 조정되거나 또는 게임주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희소성이 작용이 한다고 한다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이 당연히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게임주 내에서는 탑픽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게 뭐 크래프톤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시프터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데브시스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안에서 저평가 종목 찾고 계신다면 데브시스터즈가 적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너스로 시프트업, 크래프톤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입니다. 정고점 저항이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요, 기본적으로 1차 5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3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 오늘 1%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 목표가 5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0.5% 오른 2,992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박철순 대표님과 금요일에 잠금 해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